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지금 제일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했어요.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뭘까? 인맥을 만들 수 있을까? 자본을 만들 수 있을까? 했을 때 기술이 제일 낫겠다. 현실적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개발을 배우자라고 해서 이제 개발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줄 안다면 언제든 내가 내 제품을 만들 수 있고 내 서비스를 만들 수 있으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개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개발을 배우는 과정도 되게 순탄하진 않았어요. 제가 산업공학과이고 뭐 컴퓨터공학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딱 컴퓨터 뭐 코딩 관련한 강의는 한 개밖에 없었어요. 이제 전공 과목이 하나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뭐 경영 지식, 뭐 마케팅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학과였기 때문에 그럼 개발을 어떻게 배울까라고 고민하다가 지금 현재는 제가 운영하는 오즈 코딩 스쿨에서도 이제 국비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무료로 여러분들이 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국비 교육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잘 이렇게 되어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국비 교육도 있었고 뭐 또는 뭐 대기업에서 하는 그런 무료 교육들 이런 것들도 있었고 다양한 교육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들 내가 지금 학원비를 낼 돈도 없으니까 이런 교육들을 들어서라도 좀 개발 역량을 향상시켜야겠다 해서 항상 이렇게 무료 교육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항상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항상 탈락을 했어요.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뭐 엄청나게 좋은 포트폴리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그 교육 신청할 때에도 포트폴리오나 이력을 다 쓰거든요. 근데 이력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학교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많이 이제 탈락을 했었죠. 그럼 저는 항상 이제 메일로 탈락하자마자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탈락한 이제 교육 지원생이다. 근데 혹시라도 정원이 비게 되면은 저한테 제일 먼저 연락 달라 이렇게 메일을 항상 보냈었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건 항상 이렇게 메일을 보내고 나면 저한테 가장 먼저 연락이 왔어요. 왜냐면 무료 교육이다 보니까 이탈자는 항상 있었고 그래서 그 이탈자가 생기면 제가 바로 또 교육 참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료 교육 과정들에 제가 이렇게 메일 보내고 좀 참여하게 달라 하면서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에서 배웠던 걸 좀 진짜 제품 만드는데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해커톤 대회를 또 참여를 했고요. 그해 2013년도에 해커톤 대회를 나갔는데 지금 사람들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공간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배안입니다. 배. 이런 되게 재밌는 해커톤이 있었는데 2박 3일 동안 인천에서 제주도 가는 배를 타면서 이제 해커톤 하면서 제품을 만들어보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만들어보는 그런 해커톤이 있었어요. 돈만 내면 다 참여할 수 있는 선착순으로. 그래서 5만 원 정도 돈을 내고 또 참여를 해서 한 2박 3일 동안 이제 참여를 해봤고요. 근데 실제로 여기 가서 느꼈던 건 내가 아직 공부한 수준이 너무 낮구나. 그러니까 실제 같이 있었던 친구 중에는 현업에서 개발하는 친구도 있었고 뭐 카이스트생도 있었고 되게 많은 이제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제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막 물 나르고 시다바리 역할 하면서 이제 좀 계속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너무 실력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이제 해커톤이었고 그래도 되게 열심히는 했습니다. 되게 열심히 임했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그러면 진짜 좀 현업 개발자들한테 개발을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인턴을 좀 지원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인턴도 다 탈락했습니다. 모든 회사들 인턴 지원을 하는데 뭐 제가 전공자도 아니고 뭐 경험이라고 해봐야 교육받은 거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다 탈락을 했고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 학교에서 학점 연계해주는 이제 그런 인턴십이 있었어요. 학점 연계해서 기업에 가서 인턴을 하는 그래서 인포뱅크라는 회사에서 저희 학교랑 이제 연계가 돼가지고 제가 인턴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현업 개발자들한테 개발이라는 걸 좀 배울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입사를 했는데 2개월 인턴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팀에 배정이 됐는데 팀에 개발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밖에 없었어요. 이제 자동차 정보를 받아오는 OBD라는 그 툴을 이용해서 이제 블루투스로 받아오는 그런 서비스였거든요.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요. 이걸 저는 이제 유지보수하는 역할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저반 개발자가 저밖에 없었냐라고 보니까 이미 이 팀이 거의 해체 직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잘 안 돼서 실제 원래 있던 팀에 있던 개발자들도 다 다른 팀으로 이제 배정이 되고 근데 이제 팀장님이 이거 된다 이거 좀 더 해보고 싶다 해서 회사에서는 인턴을 아직 이제 아무것도 안 해본 인턴을 이제 배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더 해봐라 이렇게 해서 배정해준 게 저였죠. 그래서 막상 팀에 가서 제가 원했던 이제 뭔가 현업자들한테 배워야겠다라는 그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더
뭔가 이제 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입사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인턴으로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야근하면서 되게 열심히 했고 이때 당시에 이제 완성된 제품을 뜯어보면서 되게 많이 실력이 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발을 배우면서 내가 막 하나하나 내가 아예 제로에서 만들어보는 그런 과정보다 완성된 기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코드를 뜯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2개월 동안 막 야근하면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딱 2개월 끝나는 지점이 되니까 저희 팀장님이 저한테 갑자기 따로 불러가지고 혹시 같이 창업해 볼래? 라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진 않았지만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지금 말 그대로 되게 최선을 다해서 했죠.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사실 뭐 회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같이 창업을 해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죠. 왜냐면 내가 원래 지금 개발을 배우는 것도 창업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 만약에 저 대표님이 하는 창업에 합류해서 창업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제가 만들었던 그 회사에서 만들었던 서비스가 뭐 코인스 플레이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중간 중간에 광고 음원이 송출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캐치 슬라이드나 뭐 캐시워크처럼 이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서비스를 하나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했던 게 최애돌, 이제 아이돌들 덕질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어쨌든 앞에서 배웠던 걸 기반으로 좀 또 다른 개발자분도 같이 있어서 열심히 또 개발을 하면서 창업을 한번 경험할 수 있었고요. 간접적으로 지금 이 회사도 그래도 지금 현재 이 회사도 한 100억 매출에 한 3, 40억 영업이익 남는 되게 알짜 기업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회사에서 제가 코파운더로 같이 일을 해본 경험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1년 정도 이제 기여를 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 창업을 목표로 했으니까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창업 혼자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딱 이제 개발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1인이서 하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아까 이제 그 회사에서는 또 저보다 시니어 개발자가 있다 보니까 많이 도움을 받으면서 했었는데 제가 막 모든 걸 다 혼자서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다 만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좀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더 뭔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2015년도에 이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때 당시엔 1년 과정이었고 지금은 6개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은 1년 동안 1대1로 이제 현업자들하고 매칭을 해주고 현업자들한테 코드 라인 하나하나 다 보여주면서 멘토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뭐 인턴십도 했고 스타트업에서 시니어 개발자랑 같이 일도 해봤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취업했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거는 막 저희의 선임 개발자가 막 코드 하나하나씩 봐주면서 피드백 주고 하는 걸 상상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실제 현업에서는 거의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서로 공유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학습하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되게 이제 현업자분들 되게 유명한 기업들의 유수의 기업들의 현업자분들을 멘토로 모셔놓고 저희한테 이제 1대1로 매칭을 해줘서 다 코드 라인 하나하나 다 이제 멘토링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1년 동안 경험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그래도 제가 인턴도 하고 또 스타트업에서 개발 일도 하니까 운 좋게 진짜 이것도 100명밖에 안 뽑는 프로그램인데 그래도 되게 운 좋게 이제 합격을 해서 또 여기서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더 추가적인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외 연수도 이제 시켜줬고요. 그래서 해외 가가지고 실리콘밸리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미약하게나마 교육받고 인턴하고 스타트업 개발 일을 하고 한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그래도 어디 가서 내세울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는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실력 향상을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했고요. 개발자로서 실력 향상을 기하급수적으로 했고, 그래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자신감이 많이 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개발 다 할 수 있어 내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개발을 내가 직접 할 수 있으니까 리스크는 아예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창업에 대한 리스크라고 하면은 제품을 만드는데 많은 리스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제품 뭐 만드는데 뭐 개발자를 뽑아야 되거나 외주를 쓰거나 뭐 이런 비용을 내가 그냥 다 혼자서 만들 수 있으니까 리스크는 제로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젠 진짜 언제든 창업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본격적으로 도전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창업했던 첫 번째 사실 아이템이 이제 캠퍼스 마켓이라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생이라고 하면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상상해볼 아이템이죠. 뭐 대학교 중고거래 앱인데요. 그래서 대학교 내에서 저희 교내 일단 저희 학교 안에서 중고거래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놓고 또 학교 근처에 있는 음식점들
들 소개해주는 그런 이제 페이지도 만들어 놓고 또 음식점들에 제가 직접 영업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대상으로 뭐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쿠폰 좀 발행해달라고 이런 것들 영업하면서 이제 실제 쿠폰 같은 것도 많이 이제 발급을 해서 넣어놨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고 실제 학교에서는 교내에서는 꽤 활성화가 됐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활성화 시키려고 막 소고기 쿠폰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되게 이벤트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실제 교내 커뮤니티 있는 곳에다가. 그래서 그러면서 활성화는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익화를 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에 또 좌절을 했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을 내가 만들 수 있으면 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리스크가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더라고요.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더라고요. 그 리스크가 뭐였냐면 시간. 제가 이걸 이제 한 사이클 돌려서 실험하는데 8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의 투자가 꽤 컸고요. 그리고 아까 제품을 만들더라도 또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서 또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접으면서 다시 창업을 도전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을 가지면서 사업을 이제 종료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취업하기는 그래도 곧 죽어도 싫어서 이제 프리랜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외주를 받기 시작했고 처음엔 제가 프리랜서로서의 어떤 이력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20만 원, 40만 원짜리를 이제 받으면서 이제 프리랜서 경력을 조금씩 쌓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데 외주 의뢰글 같은 게 올라오면은 메일 보내면서 이런 식으로 또 영업을 막 시작했습니다. 아까 제가 막 교육받기 위해서 이렇게 막 메일 보냈던 것처럼 외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가격 완전 후려쳐가지고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프리랜서 개발자로서의 포트폴리오를 하나씩 또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개의 이제 어떤 외주를 하게 되는데 그게 헬스케어 서비스였어요. 헬스케어 서비스를 하나 외주를 맡아서 했었고 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더니 그 회사에서 또 회사에 아예 CTO로 합류해가지고 한번 CTO로 합류해서 같이 해보는 거 어떠냐라고 또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제안이었어요. 그래도 창업에 대한 미련이 있으니까 저기 들어가서 내가 한 번 더 좀 도전 그 창업이라는 과정을 한 번 더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실제 또 이제 2016년도에 셀리나라는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에 합류를 해서 한 2년 정도 일을 했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개발 총괄을 하면서 그래도 그래도 이제 M&A가 됐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M&A이긴 했는데 좀 중견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M&A 되면서 이렇게 인수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인수의 경험도 하게 됐었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아까 제가 해커톤 이제 배 타고 갔던 해커톤 대회에서 만났던 분이 자기 창업하는데 좀 너가 모바일 쪽 한번 개발 좀 원격으로라도 한번 도와줄 수 있냐 해서 이 고방이라는 서비스를 또 만드는 곳에 합류해가지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재택하면서 거의 했고 프리랜서처럼 이제 도와드렸고 지분을 받고 소정의 이제 급여를 받고 이제 진행했었고 그래도 이제 이 서비스 같은 경우도 고시원에서 고시원 중개 플랫폼 중에는 1등 서비스. 가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방이라는 플랫폼을 만드는 경험도 2017년도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리랜서 개발자로는 거의 월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달성했었거든요. 월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우리가 꿈의 숫자죠. 사실 월 1,000만 원 정도 되면은 되게 이제 부자가 될 것 같고 경제적자 위에 이를 것 같고 한데 막상 제가 프리랜서 개발자로 월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벌어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막 엄청 여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결국엔 다시 창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할까? 또 시간만 버리면 어떡하지? 마케팅 비용만 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이제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무한 고민을 했고 시간에 대한 리스크와 마케팅 비용에 대한 리스크를 없앨 방법을 이제 스스로 고안해서 핵심 전략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지금 이 시점 이후로는 거의 매년마다 밥 먹듯이 신규 창업을 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연쇄 창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의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제가 했던 그 전략을 그대로 처음 적용했던 게 이 대전에 있는 코딩 학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는 계속 이제 스타트업스러운 어떤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나 웹 서비스 비즈니스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코딩 학원을 창업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제 현금화를 할 수 있고 바로 수익성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을 먼저 하고 싶었어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코딩 학원을 선택했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전략이라는 게 가장 핵심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제품을 만드는데 항상 많은 리스크가 들어가는데 그 제품을 만드는데 리스크를 없게끔 제품 없이
사업을 시작해 보는 거예요. 제품 없이 고객한테 한번 상품을 판매해 보고 그리고 고객의 반응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드는 전략을 이제 제가 미리 팔아보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학원을 할 때도 똑같이 적용을 했고, 뭐 학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학원이라는 사업장이 있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처음에 아예 학원 없이 그냥 스터디룸 불려가지고 설명회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설명회 하면서 학부모님들 모아가지고 이런 코딩 교육이 서울에서 핫한데 저희가 이거 대전에서 할 거예요라고 하면서 학부모님들께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스터디룸에서 그룹 과외를 먼저 시작했고요. 그룹 과외 5명부터 시작해서 10명, 15명 계속 이제 학생 수가 늘어나는 걸 보고, 아, 대전에서도 충분히 코딩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구나라고 판단해서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학원을 시작해서 거의 200명 넘는 학생을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200명 수강생이 있는 그런 학원으로 키워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학원이었고, 제가 2017년부터 운영했으니까 올해 제가 3월에 저희 전임 강사님한테 매각을 했거든요, 학원을.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8년 동안 제가 운영을 했던 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학원을 시작으로 2018년도에는 또 이 코딩 교육 온라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초중고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코딩 교육 온라인 서비스를 또 만들었고요. 또 2019년도에는 한강에서 캠핑용품 대여해주는 비즈니스를 해서 반포, 망원, 여의도점 이렇게 확장하면서 또 이걸로도 꽤 이거 이제 부수입처럼 어떻게 보면 투잡처럼 했던 건데 나름 되게 이제 의미 있는 수익을 얻으면서 또 이제 재밌게 했었고, 그 다음에 라이프해킹 스쿨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창업했던 전략들을 좀 교육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되게 대단하신 강사님들 모셔가지고 창업 교육을 할 수 있는 라이프해킹 스쿨이라는 서비스를 런칭해서 그래도 한 2, 3년 만에 연매출 한 40억 정도까지 되게 빠르게 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김포에도 코딩 학원을 또 하나 더 런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본을 안 들이고 했던 이제 공간인데, 마법학교라는 분위기의 공간을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해가지고 그 자금을 통해서 또 김포에도 신규 창업을 했고, 22년도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오즈 코딩 스쿨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해서 또 이제 국비 교육 기관이 되면서 되게 빠르게 매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23년에도 이제 도매몰이나 뭐 왓처라는 외주 에이전시 사업, 그리고 25년에는 또 3가지의 신규 사업을 또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연쇄적인 창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개발자로 취업해 본 경험도 있고요, 강사로서 일해 본 경험도 있고요, 프리랜서 개발자로서의 경험도 있고, 개발자 출신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IT 커리어가 사실 한 요 정도 범주 안에 다 들어갈 거예요. 취업, 개발자 취업, 강사, 프리랜서 개발자, 창업. 근데 이 4가지를 다 경험해봤고, 현재는 그래서 한 200억 정도 매출되는 스타트업의 CEO가 됐습니다. 제가 이런 이제 여정을 통해서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지막 메시지를 좀 드리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뭐 개발을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제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래도 이만큼의 성과까지 이룰 수 있었는가를 되짚어 보면은 기회가 많이 왔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기회가 저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인턴하다가 갑자기 스타트업 합류하라는 제안을 받고, 그냥 외주하다가 갑자기 CTO로 합류하라는 제안을 받았고, 그냥 고방이라는 서비스를 또 하는 대표님한테 원격으로라도 도와주면 지분 줄게라는 제안을 받았고, 뭐 되게 수도 없이 많은 여기에 적혀 있지 않은 기회들을 제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가능했는가 보면은 그래도 제가 당시에 되게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서 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면 후속적인 기회가 따라온다라는 거를 진짜 몸소 체감하고, 정말 제가 방금 얘기했던 3가지뿐만 아니라 수십 번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로 수십 번의 경험을.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럼 이 기회라는 거는 사실 이 기회라는 거는 사실은 더 뜯어보면은 사람한테 오는 거라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기회는 과거에 저를 경험한 누군가가 나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으면 그 기회가 나한테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에서 살면서 우리가 기회가 3번의 기회가 온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맞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3번의 기회가 옵니다, 개개인에게는. 근데 저는 그걸 기하급수적으로 수십 번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은 나한테 주어지는 기회는 3번인데 타인들한테도 다 3번씩의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럼 난 수십 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대표님들이 창업하는데 저한테 계속 제안하면서 저한테 창업적인 경험을 쌓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되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뭔가 삶에서 되게 중요한 기회들, 이런 기회들을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기회의 순간에 제가 떠올랐기 때문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가 왜 떠올랐나라고 보면
그들과 제가 뭐 프로젝트든 뭐 회사에서든 함께 했을 때 계속해서 뭐 인성적인 부분들일 수도 있고 또는 실력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뭐 태도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신뢰를 줬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 그런 기회 순간들을 나눠주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좀 잊지 않고 꼭 삶의 이제 뭐 커리어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또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두 번째 메시지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IT 커리어에는 개발자로 취업하는 길만 있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뭐 대부분 우리가 이제 아직도 일반적인 루트가 뭐 대학교 가고 그리고 이제 취업하고 이런 루트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강사가 되거나 프리랜서 개발자가 되거나 뭐 창업을 하거나 이 모든 루트도 취업만큼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루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막 특별한 사람들, 뭐 특출난 사람들만 하는 길이 아니라고 저는 무조건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개발자로 취업하는 길만 떠올리지 말고 다른 길도 많이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단언컨대 개발자로 취업하는 길보다 지금 나머지 세 개의 길이 훨씬 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상방이 되게 높은 길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상방이 높은 방향으로 더 열심히 나아가고 싶다면 꼭 취업이 답은 아닐 수 있다. 취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취업이 답은 아니고 많은 길을 열어두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은 이제 대표님들하고 네트워킹하고 뭐 같이 러닝도 하고 막 대화를 하다 보면 모두가 다 대표님들이 다 동의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0년 뒤에는 절대 다수가 아마도 프리랜서거나 크리에이터거나 창업자일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취업이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취업이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어. 근데 우리가 취업이 당연한 시대가 과거에도 그랬을까? 과거에는 사실 취업이 당연하지 않던 시대가 꽤 있었어요. 우리 뭐 좀 이제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시대를 넘어가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산업혁명 뭐 이전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누구나 다 저작거리에 나가서 젓갈 팔고 집신 만들어서 팔고 장사하고 창업하는 게 당연하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기업에 취업하는 시대는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저는 다시 예전으로 회귀할 것 같다. 다시 이제 취업하는 시대에서 누구나 다 저작거리에 나가서 장사해야 되는 시대로 회귀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지금 현재 2025년 그리고 향후의 저작거리는 시장은 아니겠죠. 오프라인 시장은 아닐 거고 온라인 시장일 겁니다. 온라인 저작거리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여러분 누구나 프리랜서, 크리에이터, 창업자가 돼서 자기만의 제품, 자기만의 어떤 브랜드 이런 것들을 팔거나 본인의 개인 어떤 노동조차도, 개인의 인력조차도 1인 창업처럼 이제 프리랜서처럼 다른 기업에 제공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취업이 사라질 것 같다. 가 이제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좀 다양한 길을 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던 세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